예, 안녕하세요. 보험인 서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 보험입니다.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는 두 가지 방법. 자, 두 가지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두 가지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저 피보험자를 설정을 해봤는데요. 자, 이 제한서, 오늘 보실 제한서의 피보험자는 여기 보시면은 17세, 만 16세 남성입니다. 17세, 만 16세 남성인데 17세 정도 되면 이제 고등학생이겠죠? 네, 고등학생인데요. 고등학생, 그러니까 10대 후반 아니면은 뭐 한 제가 봤을 때는 요런 제한서는 이제 10대 초반도 괜찮고요. 한 10대 중반도 괜찮고 10대부터 아니면은 약간 이제 10대가 되기 전에 0세부터 9세까지. 그러니까 20살 넘으시면 좀 잘 모르겠어요. 10대까지. 네, 10대까지. 20살 남짓 할 때까지. 네, 그때까지의 어떤 고객님들 어린이 보험 가입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제안서를 준비를 해봤어요. 두 가지 제안서를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제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약 구성으로 가입을 하면 좋은가, 어린이 보험. 근데 두 가지 구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구성.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두 가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 제안서인데요. 여기 보면 상해 후유장애 골절 진단비, 골절 진단 치아파절 제외담보, 5대 골절 진단비, 화상 진단비, 중증 화상 부식 진단비, 상해 수술비, 골절 수술비, 5대 골절 수술비, 화상 수술비.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네모칸 쳐놓은 부분은 상해에 관한 특약입니다. 상해. 이제 학생이고 하시면 뭐 이렇게 운동도 많이 하실 거고, 아까 제안서 보시면 남성분이셨는데 사실 여성분들도 요즘에 뭐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10대 청소년 여성분들 운동도 많이 하시고, 막 요즘에 워낙 아이돌 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뭐 이렇게 춤 연습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그러다 이제 뭐 골절 같은 거 당하시거나 다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상해 쪽 관련된 특약들을 준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는 질병 진단비죠. 질병 진단비. 그래서 암 진단비라던가 뇌혈관 질환 진단비, 심혈관 질환 진단비. 보면은 이제 양성 뇌종양 진단비까지 제가 포함을 해놨네요. 여기 초록색 네모칸 부분은 진단비 특약. 네. 암 진단비 뭐 이런 부분 뭐 이제 더 설명 드릴 것도 없이 아주 중요한 특약이죠. 그래서 이 진단비 특약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입니다. 이 수술비 특약들인데 질병 수술비, 암 수술비,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 120대 질병 수술비, 다음으로 뭐 5대 장기 이식 수술비라던가 각막 이식 수술비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까지 설계를 했습니다. 자, 이 제안서는 어떤 제안서냐면은 완전 종합 제안서예요. 종합보험 제안서. 그러니까 종합건강보험에서 가입해야 되는 특약들을 빠짐없이 설계를 한 특약입니다. 물론 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특약들도 뭐 이제 더 설계를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보통 많이들 가입하는 특약들 중에는 거의 다 넣었다고 봐야 돼요. 거의 다 설계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다. 어린이 보험 10대 분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세부터 9세까지 뭐 요 정도 그 나이가 되시는 분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 자, 요겁니다. 요게 이제 보장의 전부예요. 지금 여기. 좀 간단하죠? 앞서 보신 요 제안서보다는 이렇게 두 페이지의 가량의 담보 목록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한 페이지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한 페이지도. 일단 보장을 보면은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 심혈관 질환 진단비, 그 다음에 자, 질병 1호종 수술비. 네, 질병 1호종 수술비. 끝입니다. 네, 끝이에요. 이게 두 번째 컨셉입니다. 두 번째 컨셉.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가입 제안서를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럼 이게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이 제안서 두 개를 놓고. 이게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통 10대나 아직 그 10대가 되지 않은 뭐 이제 0세부터 9세까지 아이들은 당연히 그렇지만은 뭐 사실 사회생활을 거의 안 하는 나이잖아요. 뭐 이렇게 내가 월급을 받거나 그 청소년들이 월급을 받거나 하지 않고 뭐 학교에서 공부하죠. 한참 공부할 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께서 보험료를 내주셔야 돼요. 부모님께서. 아니면 뭐 부모님을 대신하는 어떤 보호자라던가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보험료를 내시는 게 맞는데, 이게 생계를 유지하시는데 이제 아이 보험까지 보험료를 내다 보면은 보험료가 부담이 된단 말이죠. 부모님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아이 보험을 완전히 이렇게 하고 싶죠. 부모님 마음에는 당연히 아이 보험을 이렇게 정말 부족함 없이 가입을 시켜주시고 싶지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보험료가 좀 부담될 수도 있어요. 자녀분들 이제 보험 하나 가입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린이 보험 하나에 막 15만 원, 13만 원 이러면 한 달 보험료가 그러면 이게 좀 재정 운영하시는데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좀 부담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거 아이 보험 내 아이 보험 이거 가입시켜 줘야 되는데 부담된다 이거 좀 부담된다 이 보험료가 왜 이렇게 비싸지? 막 그런 생각 드실 때 네? 자, 이 두 번째 요런 걸 이렇게 간단히 그냥 정말 필요한 특약들 그래서 진단비와 그 암,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와 그리고 종합적으로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 1호종 수술비 요 정도까지 준비를 하신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두 번째 제안서를 가입을 하시면 아이가 나이가 좀 더 들어서 막 한 20대 후반이 되거나 중반이 되거나 30살이 넘거나 하면 사회생활 당연히 하잖아요. 뭐 이제 생계유지를 한단 말이죠. 그때 돼서 본인이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본인이 직접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 두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부모님은 어떤 재정적인 부분, 이제 뭐 아이가 아직 한참 자랄 때 집안의 어떤 재정을 이제 운영하시는데 그러한 부담을 덜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특약들의 구성을 좀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해서 보험료를 최대한 저렴하게 가입을 시켜놓으면 집안의 어떤 재정을 운영하는데 부담을 굉장히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좀 건강보험 특약들 중에 그래도 좀 제일 중요도가 높은 그런 특약들은 또 준비를 이렇게 어느 정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녀분 입장에서도 이런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드셔가지고 뭐 30살 정도에 건강보험 하나를 준비를 하실 건데 이 정도 보험이 어린이 보험이 이제 예전에 부모님께서 이렇게 가입을 시켜주신 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또 굉장히 커요. 네, 큽니다. 진짜 커요. 이게 제가 설계를 많이 해봐서 알아요. 이게 뭐 암진단비가 기존에 3천만 원만 들어져 있어도 내가 뭐 암진단비를 5천만 원을 갖고 싶은데 그러면 기존에 뭐 부모님께서 어린이 보험으로 암진단비 3천만 원을 준비를 해주셨으면은 난 2천만 원만 더 가입하면 돼요. 내가 스스로. 근데 그 3천만 원 부모님께서 가입을 안 해주셨으면 내가 5천만 원 다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보험료가 사실 배 이상으로 차이 나는 거예요. 암진단비가 2천일 때랑 5천일 때랑 뭐 2.5배잖아요. 단순하게 곱하면. 보험료가 2.5배를 더 내서 가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제가 설계를 하다 보면은 이런 보험을 이런 간단한 특약이 구성이라도 이렇게 부모님께서 준비를 해주실 때랑 그걸 안 한 상태로 이제 30살 넘어서 건강보험 같은 걸로 새로 가입할 때랑 그 가입하시는 이 자녀분이 커셔가지고 보험을 새로 가입하실 때 그 부담이 또 자녀분의 부담이 은근히 큽니다. 이게 생각보다 커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을 이제 가입할 때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생활을 아직 안 하시는 자녀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자녀분들이 이렇게 크셔가지고 20대 하다못해 20대 중반부터 뭐 막 이렇게 취직을 빨리 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뭐 사회생활 하시고 본인의 어떤 보험이라든가 보험을 다 내실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고요. 이거는 아직 그 사회생활 안 하시는 자녀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말을 하자면. 근데 학생분들은 부모님께서 이제 보험을 어린이 보험 같은 거 가입을 해주실 때 이렇게 두 가지 컨셉으로 이렇게 완전히 그냥 필요한 특약들 전부 한 번에 다 넣어서 이 어린 아이가 나중에 커도 굳이 보험 가입 새로 안 해도 되는 정도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뭐 전체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시는데 좀 부담이 되신다 하셨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험료는 낮추되 그래도 필요한 보장은 넣고 나중에 아이가 좀 여기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되 그 부담을 또 덜어줄 수 있고 나중에 아이가 커서 보험을 가입할 때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컨셉.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이번 시간에 주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런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보험인 서울의 생각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보장분석이라던가 증권분석, 보험 리모델링 상담 그리고 이런 어린이 보험 설계 또 제가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 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지원 FC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라임에셋 장지원 FC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 처분하는 데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 환급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